옛날에 아가 배터리 같다고. 이거. 그러네. 언니 나 봐봐. 그래서 배터리 날아가면 아, 위험하다. 예, 이거 자, 이거. 우리도 자, 진짜. 이제 시작할게. 빨리빨리 네. 할게. 그러면 여왕벌이 벌통에는 한 마리가 있어. 그지? 벌통에는 한 벌통에는 여왕벌이 한 마리가 있어. 근데 여왕벌이 다른 여왕벌을 낳아. 그러면은 알을 낳고 그로부터 약 16일 뒤에 다른 여왕벌이 태어나. 16일 뒤에. 16일 뒤에. 근데 이제 그 여왕벌이 태어나서 그 엄마 여왕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여왕벌 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딸과 엄마가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태어난 지 일주일 뒤에 그 새로 태어난 여왕벌은 처녀 여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그래서 그 처녀왕이 교미 여행을 따라. 그러면 이제 통 속에는 벌써 다른 통에서 막 숫벌들이 난리가 났어. 아, 저기 새로운 여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숫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처녀 여왕을 꼬셔. 우리 다 같이 나가자. 교미 여행을 가자.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자라는 거지. 그럼 숫벌들은 미리 대기한 장소로 다 달려가서 자기도 교미를 준비를 해. 그럼 새로 태어난 여왕벌은 몇 마리의 일벌들이 같이 에스코트 하면서 쭉 나가. 그래서 어느 골짜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여왕벌이 한마디로 큰 여객기 같은 느낌이지. 그러면 옆에 이제 전투하는 뭐 일벌들이 에스코트를 쫙 하면서 비행을 하면 여기저기서 숫벌들이 달려들기 시작해. 그러면 숫벌들이 서로 경쟁을 하겠지. 여왕벌은 막 날아가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덩치도 좋고 그 빠르기도 빨라야 되고 그런 숫벌들이 가서 교미를 해. 근데 한 번만 교미하느냐? 아니야. 한 7번에서 10번을 해. 그래서 여왕벌은 다른 숫벌의 DNA라고 우리가 들어봤잖아. 그지? 다른 DNA를 가지고 교미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 그러면서 그 통 속에서 크게 외쳐. 나 이제 애 낳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엄마 여왕벌이 그 통 안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엄마 여왕벌은 확인을 해. 자기 딸이 알을 제대로 낳는지 확인을 해. 그럼 한 통에 두 마리가?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그 엄마 여왕벌은 딸한테 모든 거를 다 물려줘. 왜냐면 바깥 세상에 나가는 일 자체는 벌들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네? 죽을 수도 있고 비가 오면은 진짜 비 맞아야 되고 새로운 어떤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벌 속에 그 벌통 속에 일벌들, 늙은 일벌들과 어린 일벌들을 데리고 엄마 여왕벌은 나가. 그걸 우리가 분봉이라고 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딸 여왕은 엄마가 한마디로 완성해 놓은 왕국에다가 자기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봉이 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벌은 무섭잖아. 우리가 막 와서 쏘잖아. 그지? 쏘여본 사람. 벌에. 그지? 그거 느낌이 어땠어? 봤어. 누구 쏘는 거. 이렇게 써 있는데 따끔했어요. 그래서 딱하면서 막 붓고 그랬어. 네, 이거 이거 엄청 부었어요. 아저씨는 요새 이제 쏘이면 안 부어. 아. 오래돼서 면역력이 좋아져. 아이고. 그러니까 벌을 이렇게 아저씨는 지금 7년째 보고 있거든.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벌칙이야. 양칙이 있듯이 아저씨는 벌칙이야. 그래서 원래는 도시양복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홍천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벌을 키우고 있고 아직도 서울에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주말에 주로 홍천에 있어. 그래서 홍천에 와서 벌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한 80통 정도 키우고 있어 저기에서. 그러니까 벌이 많지. 그러니까 아저씨는 여왕벌이 80마리가 있는 거야. 여왕벌은 한 통에 한 마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학습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은 우리가 개체라고 해서 개체 번식을 해. 동물적으로. 그지? 그런데 벌은 수놈하고 암놈이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낳는데 키우질 못해. 그래서 여왕벌이 존재하고 수많은 일벌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숫벌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초개체라고 얘기해. 초개체. 대표적으로 초개체가 또 한
동물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개미가 벌레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아저씨는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그 개미라는 그 소설책을 쓴 프랑스 아저씨 이름이 베르나르 베르베리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저씨는 벌이라는 소설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 와. 그런데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왕벌 얘기를 했잖아. 그 여왕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통 안에는 한 마리 여왕벌이 있는데 또 그 통의 1벌은 적으면 5천 마리, 많으면 10만 마리까지 있어. 그래서 그 1벌들은 진짜 많구나. 진짜 말 그대로 일만해. 근데 왜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왜 누구는 일벌로 태어나고 누구는 여왕벌로 태어나고 누구는 숫벌로 태어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 근데 이게 곤충학자들이 이제 막 조사해 보니까 3천만 년 전에 벌이라는 게 태어나기 시작, 벌의 조상이지 태어나고 약 300만 년 전에 벌이 서로 약속을 한 거야. 여왕벌 너 닮았나? 일벌 너는 일만해. 숫벌 너는 한마디로 숫벌 팔자가 제일 좋아.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워 죽겠어. 일을 안 해 숫벌은. 태어나서 그냥 계속 이 집 저 집 자유자재로 돌아다녀 그냥. 얘는 그냥 한마디로 프리패스야. 어디 가나. 그래서 맨날 얘는 생각하는 게 이 집 저 집에 있는 먹이를 막 먹어도 뭐라고 안 해 사람들이. 벌이 아는 거야. 벌들이. 그러니까 벌은 여왕벌의 DNA도 중요하지만 숫벌의 DNA도 중요해요. 그래서 벌들은 숫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숫벌이 요새같이 추워지고 그 다음에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월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쫓겨나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제 분봉하는 시즌이 아니고 세상 밖으로 벌들이 나왔을 때 분봉이 됐을 때 생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그래서 숫벌들을 다 지금 쫓아내.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일벌도 여자야. 성염색체적으로 일벌도 여자고 여왕벌도 여자야. 근데 숫벌은 남자잖아. 이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 쫓아내. 그러면 통 안에 못 들어가. 그러면 그 숫벌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추워서 죽어. 그리고 벌은 한 7도 정도 되면 기온이 근육이 굳어버려. 옷을 안 입었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날지를 못해서 떨어져. 막 그래서 기어서 막 자기 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7도보다 더 떨어지면 5도 정도 되면 얼어 죽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새 뭐 벌들이 많지 않잖아. 따뜻할 때 낮에만 막 벌들이 막 돌아다니거든. 이제 그런 걸 보면 벌들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추워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일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벌은 태어나서 여왕벌 잠깐 얘기 더 해줄게. 여왕벌은 최대 오래 살면 한 7년에서 9년. 그리고 한 번에 그 교미 여행을 마치고 와서 1년에 한 100만 개에서 150만 개의 알을 낳을 수가 있어. 뭔 힘으로 그렇게 로얄 젤리. 그래서 100만 개, 150만 개를 낳을 수 있는데 그거는 통의 세력이라든지 벌의 세력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양봉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여왕벌을 바꿔요. 바꿔줘야 되는 이유가 새로 태어난 여왕벌들이 그만큼 산란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봉하는 사람들은 벌이 많아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벌이 많으려면 새로운 여왕벌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새로 여왕을 만들어서 그 교묘여행을 보내고 갔다 오게 하고 나를 또 낳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 양봉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신앙으로 교체해 준다고. 새로운 여왕벌을 만드는 게 인위적으로 돼요? 예. 그래서 그거 뭐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여왕벌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설명해 주면 성염색체적으로 여왕과 일벌의 염색체는 똑같아요. 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로얄 젤리만 먹은 애들은 여왕이 와. 그리고 로얄 젤리를 처음에 알일 때는 먹는데 애벌레일 때 꿀과 벌바분이라고 하잖아요. 꽃가루 그걸 먹는 애들은 일벌레. 그러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 벌들이 태어나는 게 계급이 달라. 나누는 계급이 나누는. 그래서 이제 여왕벌은 태어나자부터 죽을 때까지 로얄 젤리만 먹는다. 근데 그 로얄 젤리는 누가 만드느냐? 로얄 젤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단백질.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만드는 개체들은 일벌들이 만들어서 계속 여왕벌. 그래서 우리가 그 여왕벌을 보필하는 일벌들을 시녀벌이라고 해요. 시녀벌. 네. 근데 그 시녀벌들은 바로 여왕을 계속 자극해서 하루에 알 3,000개, 4,000개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제. 3,000개, 4,000개 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 여왕벌. 한 번에 교미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 벌의 세계는 아직도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물어볼까? 무정란인 달걀이 병아리가 될까? 저도 궁금해요. 유정란만 되지 않아? 그거? 보통은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알고 유정란으로 있지. 이제 달걀도 한마디로 암수가 구별이 돼서 성염색체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데 벌은 무정란이 숫벌이에요. 무정란이 태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을 바꿔야 돼. 선입견을 바꿔야 돼. 우리 무조건 무정란은 뭐 안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죠. 엄마 여왕벌이라고 얘기했죠. 엄마 여왕벌이 무정란을 낳으면 숫벌이 다 태어나고 그러면은 엄마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엄마가 아까 딸 여왕벌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연히 여기 숫벌들은 이통 저통 다 기웃기웃 한다고 그랬죠. 근데 공교롭게 이 한 통만 남았어. 이 한 통만. 여기 숫벌 엄마가 낳은 아들 그 숫벌들이 있고 엄마가 낳은 딸 여왕벌이 있어. 근데 둘이 교미를 했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무정란으로 태어나. 그래서 벌통은 아니. 와 친구야. 알긴 아네. 우정란. 유정란. 그래서 벌통은 한 통만 있으면 안 돼. 친구들께서 좋았어요. 많이 그래서 돌아다니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10번 정도 교미를 한다 그랬죠? 많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보통은 한 30통은 있어야지 좋은 벌들이 계속 태어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벌은 보통 태어나서 45일을 살아요. 태어나서 알로부터 태어나기까지가 21일인데 일벌은 21일 동안 태어날 준비하다가 얘는 45일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벌들은 벌써 45일만 사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태어나는 지금쯤 태어나는 벌들은 6개월을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밖에서 꿀 따와야지, 물 길러와야지, 꽃가루 해와야지, 벌통 안에서는 밀랍 만들어야 되지, 로얄 젤리 해줘야지, 애벌레 보살펴야 되지. 그러니까 벌은 굉장히 열심히 너무 힘들게 일하는 일벌들이. 그런데 이제 겨울에 태어나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 벌통 속에 온도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정원 동물이 아니고 사람은 36.5도 온도를 가지고 있는 정원 동물이죠. 우리가 체온계 보면은 온도계가 만약에 얼마 레인지로 돼 있어요. 아마 제일 높은 게 42도고 제일 낮은 게 35도일 거예요. 자, 35도. 35도하고 42도 이 사이에만 우리가 온도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체온계로. 그럼 42도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으신 거야. 죽으신 거야. 42도 되는 순간 죽어. 그냥. 그러니까 그 이상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35도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저체온 쪽으로 벌써 병원 가야 돼요, 그죠? 빨리.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은 변온동물이라서 40도 넘게까지도 온도를 올릴 수가 있다. 28도. 그래서 이 벌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여름에 태어나는 벌들은 체구가 작고 아마 날쌘돌이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애들은 좀 이렇게 이모부 같이 이렇게 좀 두툼하고 나 아까 봤어. 그치? 약간 뚱뚱한 벌. 음. 네. 그래서 그 벌들은 같이 모여서 온도를 유지하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공 모양 같이 이렇게 벌들이 뭉쳐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는 그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를 올리는 역할이 이 꿀.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거 먹으면서 또 이제 다른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 벌은 이제 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벌들이 줄어들고 있어 이 지구상. 안타깝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이 얘기했어요. 지구상에 벌이 없으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는 벌의 중요성이 뭐냐면 벌은 화분, 매개, 동물이에요. 곤충이라고도 얘기하고 말이 좀 어렵잖아. 화분, 그냥 꽃가루. 매개는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과밭이 있고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식물들이 있으면은 자가수분을 하는 나무들도 있고 화초들도 있지만 타가수분, 다른 나무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남자 은행나무가 있고 여자 은행나무가 있잖아. 여자 은행나무에 은행이 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 은행나무는 은행은 안 열리지만 자기 어떤 그 DNA를 그쪽에 주면서 한마디로 모든 식물들이 흔히 말하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벌인데 벌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지금. 왜 줄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첫 번째 이유는 지구 온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가 되고 있어요. 과거 10만 년 동안 평균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갔는데 최근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제로 배출이라고 해가지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걸로 전 나라들이 지구에 이제 유엔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협약을 맺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화석 연료가 뭐지? 석탄, 석유, 뭐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거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하고 2050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환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보면 앞으로는 현대자동차도 2025년 이후에 새로운 차, 신차 지금 출시하고 있는 차 말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로 전기차나 그다음에 수소차로 이제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지금과 같이 살아가면 화석 연료 쓰고 그다음에 뭐 하면 2050년이면 1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아니면 2070년도가 되면 1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우리가 느끼기에, 그지? 근데 1도면 만약에 이제 여름에 만약에 홍천 같은 경우에 제일 더울 때가 42도였어. 재작년에 42도였는데 만약에 40도가 넘어가는 기후가 되면 벌들은 이 벌집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직사광선이 내리치지 밖에는 40도지 그 안에 통의 온도는 더 올라가지 이 밀랍이 녹아서 흘러내려버려. 그 1도가 만약에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뉴스 같은 거 들으면 기상 관측사상 뭐 최대, 기상 관측사상 최악, 네? 뭐 그러면서 이거 뭐 100년 만에 뭐 이러면서 뭐 몇십 년 만에 뭐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모부 어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많아진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려고 하면은 이 벌들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모부 입장에서. 그래서 이모부는 항상 이 벌 살림이라고 표현하는데 벌 살림이 결국에 생태 살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구 살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벌들을 키움으로 인해서 하나의 식물을 더 화분내게 곤충인 벌들이 번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많아지고 화초가 많아질수록 이 집 표면의 온도도 내려갈 수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벌 키우는 이 벌치기 이모부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야. 박수. 심각하게 들었어. 진짜 심각하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거지 일단은. 근데 어떻게 보면 벌 키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다 과학이거든. 과학.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잘 알아야 돼 이제. 과학을 또 잘 알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알수록 우리가 고민거리가 많아지지만 결국에는 과학을 잘하려고 하면 수학도 잘해요. 맞아. 제 머리 잡아는 건가? 왜벌 이야기가 수학으로 끝나는 거지? 막 왜냐면 우리가 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맞는 지구는 지금 위기 상태야.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아까 너희들 막 이렇게 춤추고 했잖아.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게 그런 고민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끔 아주 가끔 그런 고민되지 고민을 너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치. 이제 그러려면 1년 늦고 공부. 옛날에 이모부 학교 다닐 때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거든. 그지? 근데 아는 것 플러스 요새는 실천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도 여기 종이컵 쓰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 네네. 가급적 이런 어떤 일회용품을 자제를 하는 게 좋고 야 얘들아 먹어라. 그리고 가급적 뭐든지 우리가 재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은 재활용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앞으로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잖아. 하연이 친구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지구를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걸 다 알면서 행동을 해야 돼. 미안하다. 어른들이 미안하구나. 어른들이 막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벌과 관련된 질문 한번 해봐요. 궁금한 거. 그게 신기했어. 일벌에 네, 먹지. 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할게.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 꿀 먹을 건데, 자, 꿀 1kg, 1kg 그 병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게 저만큼 있는 게 1kg야. 저 병에 들어가는 게, 저 병에 이 들어가는 게. 사이즈다. 저건 지금 한 600g 되겠지. 먹었으니까. 1kg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 벌들은 400만 개의 꽃을 달아야 돼. 100만? 400만 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잡을 수가 400만. 없는데 400만 개. 누가 뺏어먹는 거야. 그래서 진단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벌통에는 대머리. 5만 마리에서 10만 마리의 일벌이 있다.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그러면 한 곳에서 한 번밖에 그게 아니죠. 이제 매일매일 꽃에서 보통 보면 이 생겨나겠지? 벌들이 아침이면 뭐 꽃들에 난리가 나요. 왜냐면 밤새 못 다녔잖아요. 꺾어내서. 해가 동트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꽃에 달려들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흔히 말하는 꽃꿀이라는 거를 이제 그 꽃에서 갖고 와요. 그럼 수분이 한 40%에서 50% 이상, 뭐 60%도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얘네들이 여기다가 이 벌집에다가 먹고 뱉고 반복을 해가지고 수분을 20% 미만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런 꿀들이 수분 20% 미만이에요. 천연 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걸 80번을 반복해요. 80번을 먹었다가 되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하고 같이 집어 그러니까 먹고 빨리 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뼈를 그러니까 이 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꿀은 약으로 쓰여요. 우리는 지금 감미료로만 우리가 먹는 네네 거예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해야죠. 예전에는 미숫가루 그래서 탈때 할아버지가 맨날 할아버지 집 갈 때마다 약이라면 한 숟가락. 숟가락. 맞아. 미숫가루 탈 때. 소간 좋다고 그러면 한 숟가락. 그냥 무조건 일로 오라고. 안 왔으면 지금. 그래서 이제 양봉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 손에 의해서 키워진 게 불과 한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먹고 처음 시작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이집트? 아니요 이제 그 꿀을 따먹었던 거는 우리 12,000년 전 그 동물 벽화 구석기 시대에서도 그때는 체력은 그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무 올라가서 이렇게 꿀을 따먹는 듯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증거 자료로서 보면은 이제 이집트 미이라 속에 맞아. 네, 그 벌꿀이 같이 있는 것이 그 단지가 발견이 됐고 네. 물론 수분이 너무나 다 날아가서 딱딱한 고용물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게 벌꿀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생겨났을 때부터 그게 열매 따듯이 이제 따서는 먹었는데 너무 좋으니까는 키우기 시작했겠지. 공도하긴 따먹으니까 사람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만나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야생동물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시대에는 전 세계 인구가 1억밖에 안 됐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은 몇 억이야? 아저씨 때는 55억이라 그랬어. 70억. 70억. 그 70억이 넘는 인구가 돼버렸잖아. 노래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식량 위기도 오고 식량을 또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도 농촌에서도 보면 그 단위 정보당 생산 능력이 지금 한 50년 전에 비해서 4배가 늘었대요. 이 4배가 늘은 게 일단 종자 개량의 문제, 그다음에 또 그 농사 짓는 기법이 달라진 거, 그다음에 농약, 비료. 네. 그런 부분들이 벌들에게 끼치는 악영향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만약에 이제 사과하고 배가 있는 과수원이라고 표현을 해봐요. 자, 그럼 예전엔 벌들이 꽃에 가가지고 사과하고 배꽃에 있는 꿀들을 갖고 와서 먹었는데 요새는 이제 농약을 치거든요. 이제 농약. 사실 이 얘기는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들한테만 알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농약을 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15번 약을 칩니다. 나 못 들었어. 그러면 예쁜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배 농사 지으시는 분들 얘기하면 그거보다 적어요. 그런데 배의 문제점은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때쯤 돼서 배가 뭐 신고배다 해가지고 이렇게 트럭 몰고 다니면서 팔았던 기억 안 나요? 근데 올해 같은 추석에 왜 이렇게 빨리 배가 나갔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결국에 그거는 성장 호르몬제를 뿌렸거든요. 성장 촉진제를 엄청 뿌렸거든요. 크잖아. 또 빠른 맞아. 시기에. 맛은 없고. 맞아. 커서 와서. 그러니까 이번 추석 같은 경우라고 하면 배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 빠르니까 추석. 과거로 따지면은. 네. 나 먹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우리 세대들보다도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성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한 이유들이 그 먹거리 문제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먹으니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가 오늘도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안 먹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고 했지만 그 돼지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항생제 맞고. 그러니까 갇혀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뭐 가두리 방식으로 키우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만든 사료를 집어넣어주고 그런 고기를 우리 또 맛있게 먹고 있고 식량으로 맛있지 입에. 하지만 지구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너무 많은 인구의 인류가 이 지구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니? 그지? 들은 텐데. 언니 말이 없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모르는 거보다는. 못 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이제 아까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염세적으로 가면 아니면 진보적으로 가면 뭐 비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베지터리언 완전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지구를 살리자라는 차원에서 먼저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하라고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좋은 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 햄버거 맛있잖아. 안 먹을 수 없잖아. 가끔씩은 먹어줘야 되잖아. 우리 그지? 벌써 가끔씩 먹자고. 먹는 건 먹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먹을 때
한마디로 슬로우 푸드라고 얘기하는 거 먹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들을 찾아가지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농촌 와가지고 또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이 벌과 관련해서도 이 농촌 계몽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모부는 이 꿀을 그냥 벌들한테 맡겨서 천연 꿀이 되도록 하거든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특히 아카시아 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아카시아 꿀 그렇게 파시는 분이 저 욕하실 수 있어요. 왜 그 업무상 기밀을 노출했느냐? 봐봐요. 아까 말했죠. 400만 송이 꽃을 봐야 되고 1kg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 또 이런 어떤 흔히 말하는 숙성꿀이라고 얘기해요. 숙성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꿀을 만들기 위해서 80번을 먹고 100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막아놔야지 수분 20% 미만의 꿀이에요. 쟤네들이 다 네. 저렇게 막은 네, 거예요? 막은 거지. 그러니까 다 막지 못했죠. 왜냐면 벌써 그 꿀은 제가 다 떠버려가지고 없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막은 데 있죠. 이건 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벌들이 이건 보관해도 돼. 몇 년 동안 괜찮아. 뒤에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요. 이런 꿀을 우리가 떠야 되는데 성질 급하신 분들이 아카시아 있는데 벌통을 수백 통을 갖다 놓고 벌들이 이틀 만에 꿀을 꽉 채웠는데 아직 못 먹었어요. 이렇게 흔히 말하는 물꿀이라는 거를 아까 꽃꿀 갖고 오면 80번 먹고 뱉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안 주고 꿀을 떠버려. 근데 여기에 그럼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꽃꿀이라는 거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영어로 넥타. 우리 보면 예전에 보면 넥타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그 음료수. 걸쭉한 네, 음료수. 그 과즙은요. 네, 그게 넥타. 그 넥타라고 하는데 꽃꿀이라고 하는데 넥타이. 그 탄수화물이라는 게 자 이제 과학 시간 비슷해요. 탄수화물 정확히 얘기하면 탄소하고 수소하고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탄수화물이야. 그죠? 탄수화물, 자 탄소, 수소, 탄소가 여러 개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 탄수화물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다당류의 하나, 다당류가 이제 탄수화물과에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 당은 또 뭐냐? 당이 여러 개 있는 게 다당이야. 그럼 단당류는 뭐냐? 당이 하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달콤한 게 하나 있는 게 단당류. 그 대표적으로 보면 단당류는 뭐냐? 엄마들이 이제 다 아시는 포도당, 과당. 우리 병원 가가지고 수액 맞으면 포도당 주사 맞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단당류야. 이 포도당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알 거야. 글루코겐이라는 물질로 우리 몸 안에서 바뀌어가지고 에너지원이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온 음료를 먹으면 힘이 나요. 이 얘기가 그 얘기야. 포도당을 먹으면 힘이 나. 포도당 사탕 맛있어. 맞아. 아니야 그거 먹고 천사. 빨리 힘이 나. 산에 갈 때 이만한 포도당을 가지고 가서 그죠? 언니가 네. 먹고 천사볼. 자, 반대잖아. 그래서 꿀의 주성분은 그 80% 아까 꿀이라고 했지 수분이 20%니까 나머지 80%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80%의 주성분은 단당류. 흔히 말하는 그 탄수화물이라는 꽃꿀의 다당류들을 벌들이 먹고 뱉고 먹고 뱉고 먹고 뱉고 위 속에 있는 소화효소 같이 집어넣어서 먹고 뱉고 분해 땅땅땅 해서 단당류로 보관하는 게 꿀인데 이틀 만에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수분이 많다. 사탕이겠네.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서 다당류에서 아직 단당류로 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뭐 2당류, 3당류, 4당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2당류 설탕. 네. 그렇겠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농축기라는 기계에 집어넣어요. 농축기라는 기계에 집어넣어서 수분을 막 날려. 자, 농축기의 원리는 우리 에어컨 키면 물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그죠? 그 물이 떨어지면 생각해. 우리 물이 안 끓였는데 왜 물이 거기서 생길까? 공기의 차가움과 더움의 차이 때문에 응결이 생겨가지고 한마디로 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그 원리로 해가지고 농축기를 돌려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근데 농축기 하시는 농축 장사 하시는 분
밤에 사람들이 안 보내 온도를 살짝 올려버려. 올려버려서 빨리 수분이 날아가고 이제 그런 꿀을 슈퍼에서 아카시아 꿀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좋다고 샀어. 하나로마트 가면 진짜인 줄 알고 막.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로만. 그러니까 다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꿀 얘기할 이 얘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확 뜨이죠.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또 보면 혹시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분? 유산균 뭐 이런 거 그죠? 유성균도 네.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건강에 있어서 그죠? 우리 몸에는 퀴즈 아니 그냥 얘기할게. 얘네들 싫어할 것 같아서 하면 돼. 2조 마리의 균이 우리 몸에 있어요. 사람 몸에 2조 마리 그러면 이제 유익균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거고 유익균은 몸에 좋은 균을 말하는 거지 나쁜 균이 많은 사람들은 아픈 거야. 뭐 열이 나고 뭐 힘들고 그다음에 방구도 뻥뻥뻥뻥 계속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몸속에 유익균이 적은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균이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지? 유익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그 밸런스를 항상 맞춰주는 역할들이 우리 몸은 스스로 자가 치유 능력이 있는 거고. 근데 이 꿀 속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벌들이 먹고 뱉고 그러네. 홈쇼핑에서 봤어. 그 설명. 그런데 아까 그런 꿀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없어요. 있긴 있긴 있겠지만 있는데 이런 꿀에 비해서는 그게 비교가 안 될 정도. 레벨이. 그리고 또 꿀 자체가 또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기도 해요. 꿀은. 그러니까 흔한 말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게 꿀이에요. 다만 이런 완전히 이렇게 코팅이 이제 딱 막혀 있는 꿀들은 그린 거 같아. 이 균들이 그 안에서 발현을 못하게. 왜냐하면 브릭스가 높잖아요, 꿀이. 그러니까 브릭스가 높다라는 건 우리가 청 만들 때 보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청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한 100일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가 청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서 먹어야 되는데 청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설탕이 너무 많으면. 그 얘기 뭐죠? 균들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브릭스가 높을수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균들을 한마디로 발현이 안 되도록 가둬버려요. 그러면 설탕이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브릭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균들이 발현할 수 있고 발현 못하고 요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은 평상시에는 균들이 발현이 안 되도록 막아주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프로바이오틱스 활성화가 되고 이 단단